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 사진으로 보는 이 선비는 황현 선생입니다. 황현 선생은 나라가 일본에 빼앗기자 목숨을 버린 그런 선비입니다. 자, 나라의 아픔에 목숨을 버린 용기를 보여준 황현의 절명시 해설입니다. 나라의 아픔에 목숨을 버린 용기 황현 절명시 해설. 구한말 과거에 장원한 선비 황현은 혼란한 시국을 개탄하며 향리의 학교를 세워 후진을 양성하던 중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자 치욕과 통분함을 느껴 절명시를 남기고 순국함으로써 일제에 저항했다.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절명시, 목숨을 끊으며 지은 시. 절명시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10년 국권 피탈의 소식을 들은 후 작가가 자결을 하면서 남긴 내수의 한 시입니다. 이 시에는 망국에 대한 절망과 통분의 심정을 토로하면서도 글 아는 이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 담겨 있습니다. 1905년 일제가 을사조약을 체결하자 중국에 있던 김태경과 함께 국권 회복 운동을 하기 위해 망명을 시도하다 실패했던 작가의 생애를 고려할 때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자책과 부끄러움은 글 아는 사람으로서 역사적 현실 앞에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과 소명을 다하지 못한 괴로움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망국의 현실에 대한 지식인의 절망과 고뇌를 보여주는 황현의 절명시 해설입니다. 한 시는 읽지 않고 번역시만 읽겠습니다. 난리통에 어느새 머리털 다 세웠는데 몇 번 목숨 버려야 했건만 그러질 못했네. 오늘은 정녕 어찌할 수 없게 되었으니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아득한 하늘 비추는구나. 요사스런 기운이 가려 임금 별자리를 옮기니 구중궁결 침침해져 햇살도 더디네. 임금의 조칙도 이후로는 다시 없을 것이니 구슬 같은 조서엔 눈물만 가득 흐르네.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강산은 찡그리네. 부흥화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역사를 생각하니 세상에서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구나. 일찍이 나라 위한 작은 공도 없었으니 나의 죽음은 인일망정 충성은 아니로다. 끝맺음이 겨우 윤곡을 따르는데 그쳤을 뿐 당시의 진동을 쫓지 못함이 부끄럽기만 하네. 황현 절명시 해설. 자, 절명시는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시입니다. 맹해로운 죽음을 택했죠. 황현과 절명시 영상이 있으니 여러분들 한번 보고요. 자, 한시는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한시가 나올 때 이 한문 자체를 해석하느라고 힘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난리통에 어느새 머리털 다 세웠는데 이 뭡니까? 그 나이가 들었다. 그 늙은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고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랫동안 고생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난리를 겪은 지 오래되었다. 몇 번 목숨 버려야 했건만 목숨을 버릴 결심을 하고 있었죠. 그러질 못했네. 오늘은 정녕 어찌할 수 없게 되었으니 오늘은 일제강점기 나라가 망한 현실을
되돌리기 아마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목숨을 버려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아득한 하늘 비추는구나.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은 바람 앞의 촛불 같은 나라의 상황을 보여주죠. 자, 순명, 명예로운 죽음을 위한 결심입니다. 자, 이수입니다. 요사스런 기운이 가려 임금 별자리를 옮기니, 요사스런 기운은 일제의 기운이 되겠죠. 그 임금의 별이 빛을 잃었다. 이 말은 결국 조선이 몰락했다 이런 뜻이죠. 구중궁궐 침침해져 해살도 더디드네. 자, 이거는 뭐냐면 구중궁궐이 침침해졌다. 궁궐이 어두워져서 해살도 잘 안 된다. 그 국가의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죠. 임금의 조칙도 이후로는 다시 없을 것이니, 임금의 조칙은 임금의 명령이죠. 그 임금의 명령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임금이 임금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구슬 같은 조서엔 눈물만 가득 흐르네. 구슬 같은 조서는 임금의 명령서죠. 임금의 명령서를 보니까 눈물이 난국의 슬픔이죠. 눈물만 가득 흐른다. 바로 난국의 슬픔이 느껴지죠. 망국에 대한 슬픔이고요.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강산은 찡그리네. 새는 그냥 새소를 내울고 짐승도 그냥 짐승소를 내는데 전부 다 새와 짐승, 강산도 전부 슬프고 찡그리죠. 감정이입의 대상이 바로 새, 짐승, 강산이고요. 특히 강산이 찡그리는 것은 화류법이라 할 수 있죠. 무궁화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무궁화세계는 바로 우리나라죠. 대유법입니다. 자, 대유법은 관계 깊은 것으로 대상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또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도 대유법이 됩니다.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역사를 생각하니, 가을 등불 계절적 배경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 가을 등불은 이 가을 등불을 보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찰의 매개체가 되고, 아마 그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역사를 생각하니는 지식인으로서 할 일, 해온 일을 생각하니 세상에서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구나. 그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지식인의 처세가 어렵다.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자책이지요. 그 망국의 현실에 대한 지식인의 고뇌입니다. 자, 일찍이 나라 위한 자긍공도 없었으니 나의 죽음은 인일망정 충성은 아니로다. 자, 망국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성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 죽음은 인일망정 충성은 못된다. 끝맺음이 겨우 윤곡을 따르는 데 그쳤을 뿐, 윤곡은 몽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자 자결한 선비입니다. 윤곡은 거의 소극적이라고 봤죠. 자신도 이렇게 소극적인 행동밖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당시의 진동을 쫓지 못함이 부끄럽기만 하네. 진동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간신들을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렸죠. 적극적으로 행동했죠.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자조적입니다. 충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한 탄식이 드러납니다. 갈래는 이건 선생님 잘못됐네요. 정영시인데 그죠?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는 맞지만 이거 자유시는 아닙니다. 한시는 정형시입니다. 성격은 우국적이고 고백적이고 지사적이고 또 비탄적이고요. 주제는 망국의 현실에 대한 지식인의 절망과 고뇌를 보여줍니다. 국권 상실에 따른 지식인의 비탄과 절망이고요. 자, 특징은 화자는 국권 상실의 현실에서 지식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황녀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성격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감정이입법과 하류법, 대유법 등을 활용해서 나라를 잃은 지식인의 고뇌를 고백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 시를 읽고 알 수 있는 지식인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 했는데요. 황녀는 국권피탈이라는 절망적 현실 앞에서 지식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고뇌하고 있다.
물론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두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감을 느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지식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으로 검색해 보길 빕니다. 오늘 선생님 목소리가 안 좋죠? 불편한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학년의 절명시를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